교학사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자죠.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가 작년에 발표한 책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권희영 교수는 교학사가 아닌 다른 교과서를 이른바 좌파 선동적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좌편향 민중사학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죠. 이희진의 역사읽기에서 권희영 교수의 저작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 하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글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비판적 책 읽기다. 이렇게 오늘 방송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겠네요. 30분 책 읽기 3월 12일 수요일 순서고요.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이틀째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기다렸습니다.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그 보수 극우 역사학자들이 이 주장에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그게 과연 뭔가? 제가 결론 내리기에는 이래요. 굳이 해석이 필요 없는 해석을 해봐야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해석을 해봐야 다소 공허한, 그냥 자기들의 내용물을 담기 위한 그 수사적 그릇이라는 거, 함부로 민주주의에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사적인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민민주주의까지 포함해서 난 멸시의 대상이거든요. 내용을 아는 식자들한테는. 네. 그 멸시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는 걸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사실 공허하다고 느끼는 건 교육적이나 학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허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지는 거죠. 네. 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수사적 그릇을 마련해 가지고요. 거기 아주 가득 담아놓은 재료가 반공 아니겠습니까? 반공. 그렇죠.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데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스운 논리가 아니죠. 네. 어제 그 상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어제 해봤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입이 닳도록 주장하는 반공이라는 거, 이들이 말하는 반공이라는 거 과연 뭔지, 그거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희영 교수 같은 경우에 이 책 속에서 이걸 강조하거든요.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었다는 거예요. 국시가 그 국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반공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어떻게 찾는다면은 소련 군정이 실시된 곳은 비참해졌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이 군정을 겪은 데서는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번영을 했다.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여기서 자유우방을 강조했듯이 반공을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방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반공 체제를 계속 단단하게 이끌고 나가야 대한민국이 계속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공산권 국가들 다, 소련의 그늘에 있던 국가들 다 망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했던 소련군 정치가 있던 나라들은 비참해졌다는데 그게 이제 그 공산주의를 막아야 하는 반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논리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기도 해요. 그 자체는. 그런데 이제 명쾌한 논리가 오히려 내막을 알고 보면은 맹점이 많다는 얘기죠. 좋게 말해서. 그러니까 소련군 정치화에서 비참하게 됐다는 거는 공산권 몰락을 보면은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요소도 그래요. 남의 나라에서 해보고 실패한 체제 왜 굳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필요 있느냐. 이런 체제에서 반공이라면 되게 쉽게 납득이 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납득이 가는 차원의 반공이라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솔직히 남의 나라에서 다 실패한 죄도 우리
나라에서 악착같이 실행하자고 주장할 사람들이 몇 %나 되겠어요. 네, 그렇죠. 뭐 권희영 교수만큼이나 극소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극소수의 주장밖에 안 되는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힘도 갖지 못할 그런 주장을 그렇게 힘줘서 뭐 매스컴에 나대면서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왜 옛날처럼 그렇게 반공을 내세우지 않느냐. 아마 이런 사람들한테는 옛날처럼 반공을 내세우지 않는 게 망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반 말하는 대로 미군 정치하에 있는 나라들은 다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번영을 했다는데 네. 과연 이거 사실하고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은 굳이 독립을 할 필요 없이 미군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때 뭐 신탁통치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아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얘기대로 하자면 전 지구촌 가족들이 미군정 겪어가지고 네. 그걸 겪은 다음에야 자유와 번영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군정을 강조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설마하니 그래도 교수인데 미군정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자유민주주의의 뭐 원조격인 미국 체제하에서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고 뭐 그 영향을 좀 받아들이고 이런 나라들이 번영을 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역사적 사실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그 나라하고 뭐 북미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해서 번영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군정 못지않게 막강한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남미 국가들은 네.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조종대로 움직였는데도 쫄딱 망한 나라들 많잖아요. 네.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나라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덮어놓고 친미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논리대로 가자면 덮어놓고 친미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논리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이 논리대로 하면 대단한 미국 반대. 네. 그럼 미국한테만 의지하고 있으면 미국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례가 현대사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어쨌든 간에 가장 중시하는 건 자국의 이익일 테고요. 그렇죠. 뭐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모든 걸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는 최근에 독도나 한국사 문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자리 잡게 하는 양태를 보면은 단적으로 쉽게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솔직하니까 예.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라는 건 내세우니까 네. 알아보기는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사례를 들으신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예. 사실 이 반공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함부로 들이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제일 공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누구냔 말이죠. 그 중국이거든요. 이 사람 논리대로 반공을 내세워가지고 반공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네.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 우리가 협조해야 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의지가 되는 게 중국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 반대쪽에 있는 일본. 네. 누가 봐도 반공이라는 기준으로 하면은 자유우방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자유우방이 독도 내놓으라고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자유우방이니까 저에게 수용해야 되고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적성 국가니까 공조 필요 없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은 중국하고 지금 공조해가지고 일본을 같이 압박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도 빨갱이 정권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나가서 왜 반공을 함부로 못 내세우겠어요. 공산당들하고 협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냉정하게 우리가 처해져 있는 국제 상황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중국이 지금 그 계속 부상해 오고 있고 러시아도 이제 옛날 소련 붕괴 이후에 세력을 회복해가고 있는데 그 나라들 뭐 러시아가 올림픽에서 좀 얄밉게 굴었다고 해가지고 단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하고도 협력을 해가야 돼요. 좀
아주 좀 이상한 형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무슨 주의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나라인 북한을 빼면은 이 공산주의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필요하면 여기하고도 필요하면 저기하고도 협력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공산당 내지는 공산당 출신, 푸틴 같은 경우에 그 KGB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도 공산주의 못해요. 노골적인 그 전형적인 공산주의 못하는 와중에 누구를 반대한다고 반공을 합니까? 네. 북한이야 사실 지금 솔직히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도 저거 공산 정권 아니거든요. 뭐 나라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정말 저걸 나라라고 불러야 될지 어쩌는 국가 기능 현재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뭘 반공을 얘기를 한다는 게 저 답답한 소리 아닙니까? 유치한 소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미국이 만약에 우리 버리고 싹 빠져나가면 북한이 아무 때나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면은 어차피 우리가 뭐 미국만큼 국방비 들여가지고 뭐 에이왁스 띄우고 뭐 위성 정찰하고 할 수준 아니니까 그런 차원의 협력이라면은 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의 협력에서도 솔직히 협력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싼 미국 무기 기술도 안 주는 거 도입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우리 이권 뺏기는 거 많거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써도 모자랄 판에 그냥 덮어놓고 친미를 외쳐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손해보는 대한민국의 국익 안 생길 것 같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방이면서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냉정하게 그 과거 공산권 내지는 현재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하고도 협력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반공의 혈망인 대만 버리고 중국하고 수교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최대의 교육국이고 앞으로 이권 걸린 게 많은 거고 통일 문제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중국과의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이 말입니다. 이 센카쿠 열도 문제하고 관련해서 일본에 논리적으로 조금 밀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시료 지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이 우리 독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 또한 시료 지배입니다. 그런 상충하는 대목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관계 맺기를 한다는 걸 보면은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건데 그렇죠. 이 반공이라는 게 얼마나 폐쇄적인 가치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노골적으로 못 내세우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아서 반공을 못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국제사회라는 게 이권에 따라서는 논리도 얼마든지 만들어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요즘 같은 사회에서 적이 어디 있고 우방이 어디 있겠어요. 이권 갈리면 바로 적되는 거고 이권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되는 게 세상 요즘 국제사회 아닙니까? 그런 국제사회에서 유연하게 대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무슨 국신이 뭐니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내세워 놓으면 반공을 국시라고 권희영 교수처럼 딱 지정을 해놓고 들어가 버리면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희영 교수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반공이라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실패한 체제 우리가 다시 되풀이할 필요 없다는 이런 차원의 반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에도 직결되는 선택을 하라는 것. 자유우방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북한에 조공 바치는 신세가 된다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개념을 모르니까 좀 사소한 겁니다만 이 사람은 조공의 개념도 몰라요. 조공은 우호적인 관계에서 복속하는 겁니다. 북한하고 무슨 우호적인 관계 맺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논리나 갖다 맞춰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낸데 불과하지 이런 논리 채택하면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날 것 같아요. 당장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면 중국하고 관계 끊고 어쩌고 아니면은 좀 관계 불편해지고 이렇게만 되더라도 대한민국이 받는 피해 보상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바로 이 권희영 교수가
이 병자호란 때 조선 성리학자들을 굉장히 또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건 또 흥미롭네요. 예, 이게 현실도 모르는 정치해 가지고 나라 망쳤다고. 그러니까 그 반정 세력이 고집했던. 그렇죠. 이게 성리학적 원리. 근데 그게 이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만에 빠져가지고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명나라한테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 권력의 교체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청으로부터 병자 호란을 당한 거기서 그 명만 쳐다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비판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실을 갖추지 못하면서 자만했다고 비판을 하던데요. 좀 이상한데요. 정말이에요? 책 보세요. 책 보시면 나와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역사학자면 명청 교체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 정도는 마치 구구단 외듯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일방적인 뭔가 국시라고 할 만한 엄청난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서는 논리를 펼 수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 사실 명청교체계 그 병자호란,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걸 자초한 걸 보고 좋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선시대 무식해도 그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게 비호할 수 없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문제는 그때 그 성리학자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전에 병자호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그런 뭐 권희영 교수 자신부터도 내실도 없으면서 헛된 자만심을 가졌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리학적 원리, 존주론, 제조지은, 의리 이런 데 집착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특정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집착하는 게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 건데 그때 성리학이 요즘 반공, 그때 성리학에서 내세운 존주론이 요즘 반공이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병자호란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뭐 지금 뭐 중국이 갈라져 가지고 여진족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왜 오늘날 병자호란을 다시 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원리주의자들이 위험한 짓을 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특정한 세력에 대한 특정한 세력이 주어지는 이데올로기. 그때가 바로 명청교체기에는 이 중원의 제국에서 준 존주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도와줬다는 제조지은. 이게 이제 중요한 명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존주론이 대치가 될 수 있는 게 반공이잖아요. 그렇죠.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택할 수 없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냉전 시대 논리예요. 자유민주주의 강조했던 것도. 그런데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어느 진영 중에 한쪽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냉전 시대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요즘 국제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이 슬슬 몰락의 기미를 보이고 몰락은 조금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영향력이 줄고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예전만은 못한 조금이든 크든 특히 미국이 힘을 쓰는 게 경제력 측면에서 그랬는데 그건 수치로 나옵니다. 뭐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뭐 40%, 30%로 10%나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오곤 하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금융위기 겪으면서 급속도로 지금 퇴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이런 와중에 중국 다시 등장하는데 그럼 중국이 공산당 정권이라고 밉다고 협조 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라면 언제든지 뒤통수 치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대만 띄어버리고 중국하고 수교한 것처럼 영향가 없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이런 걸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몇 번 강조하지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반공이라고 이렇게 딱 굳혀버리면은 이게 유연한 사고가 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국제관계까지 고려를 하자면은 대한민국에서 득세하는 반공이라는 개념은 만약에 중국이 지금의 그 균형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면은
얼마나 꼴보기 싫고 이상하고 거북한 그렇죠. 목소리일까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을 완전하게 믿자는 얘기는 뭐 미국을 완전하게 믿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성립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반공이라는 이념에 집착을 하면은 네. 그거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폭탄 하나 안고서 관계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더군다나 상식적인 국민 상당수 대다수는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데 일부 기득권자들이 내세워서 포장해버린 그 상징 때문에 그렇게 오인받는다면 더 억울하고 바로 그게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게 바로 저 명청 교체기에 존주론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명청 교체기에 조선 성리학자들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내세우는 반공은 절대적인 가치가 돼야 된다.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논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편견은 악착같이 밀어붙이고 이 닮은 꼴은 비판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책 내용이 그렇게 치밀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서 뭐 무섭다고 그랬지만은 내용을 알고 보면 무섭기보다 좀 우스워요. 너무 좀 유치한 논리가 보이니까. 네. 단지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이런 논리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여권 중요 실세도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뭐 역사 모임하면서 그 뭔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 정권 실세에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체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못마땅해 하는 소위 민주 진보 진영 쪽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쪽 사람들의 생각을 마치 반공에 반공이란 개념 좀 거북해 하면은 이 종북인 양 뭔가 북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그거 모를까요?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어폐가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이 종북 좌빨로 모는 게 소위 말하는 좋게 민주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좀 급진적인 그 좌파 이 사람들만 종북 좌빨로 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방금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어제 말씀해 주신 결국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을 위한 피하 식별의 도구일 뿐이지 않을까. 그렇죠.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도 대다수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북한 싫어하고 그렇죠. 우리 공산주의 현실적으로 이거는 실패한 적어도 반세기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실패가 현재까지 입증돼 있는 거다. 우리 그거 할 생각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면은 뭐 소위 민주 진보 이런 쪽이 아니라 온건한 보수까지도 적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자기 패거리 이외에는 다 종북 좌빨이고 모조리 적이라는 논리가 돼버리는데 이게 바로 독선이 보이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독선이 현실에서 그 권력을 잡아서 실천했을 경우에는 그땐 진짜 웃지 못할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사기가 무섭다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사기라는 거는 좀 아는 척해가지고 별거 아닌 거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했다. 무슨 피해를 주겠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너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면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몰려 잡혀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잡아간 수사기관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사기관들이 애꿎은 사람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잡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누군데요. 이런 논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길 깔아준 다음에 수사기관들은 그 도로 깔아주고 달리는 자동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도로 깔아준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그걸 달린 사람이 더 위험하겠어요? 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입장에서 보면 비포장도로가 깔려 있다면은 그렇게 쌩쌩 못 달리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식사기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한 지식사기를 치는 게 우리 사회한테는 어떻게 보면 몇만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희생시키고 거의 관련된 수십만의 사람들을 거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논리 내세울 때 되게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말이 조국을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조국. 예.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살펴본 대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조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 편할 대로 논리 내세워서 이건 전형적으로 남이 피 빨아먹는 짓이거든요. 사실 국민들 등쳐먹는 거 가지고 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일반화돼 있으니까 네. 흡혈귀 논리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행동을 비호해주는 조직을 조국이라고 부르는 것. 누구의 조국입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라는 거는 국민 전체는 못 되더라도 대다수의 건전한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네. 이렇게 남의 등쳐먹는 사람들을 비호해 주자고 나오는 게 국가가 아니죠. 그런 국가라면 차라리 없어져야 마땅한 국가고요. 뭐 이념의 다양성이나 어떤 가치의 다양성, 그 또 다양한 가치 지형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갈 길이 먼. 그렇죠. 예, 이 반공이라는 국시를 고집하는 반공 중에서도 이 정도면 예. 굉장히 천박한 반공이죠. 이건 반공을 하자는 반공이 아니죠. 마치 국민의 대다수가 그런 거를 모르고 있는 듯 바보 취급하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것 빼놓고 다 종북좌빨이라니. 네. 그 대한민국이 그럼 공산국가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정치적, 학술적인 완력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도 완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더 섬뜩한 사실이죠. 예, 논리나 상식보다는 완력으로. 학계만은 좀 이런 거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유리돼 가지고요. 굉장히 온건하고 다양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사회겠지만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학계조차도 정치에 오염이 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진지해지고 많이 이 골머리 싸매게 만드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뭐 조만간 교과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했다고 치겠습니다, 선생님. 예, 말 좀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아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3월 12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가 쓰고 글마당이 펴낸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였습니다. 오늘 하편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